이준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50만을 넘어섰어요. 예, 이게 보통 그 한 달 안에 5만을 채우면 실제로 이제 답을 해야 되고, 답을 해야 되죠. 예, 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고 그렇죠. 이제 이런 건데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죠. 저는 왜 지금 조용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준석이 뭐라고 했는지를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세 번째 대선 토론에서 아무튼 사고를 쳤습니다. 대형 사고를 치고 지금 제명 청원이 50만이 넘어갔어요. 근데 친 사고의 사이즈, 그 다음에 청원이 이렇게 50만이 넘어갔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너무 조용하다는 거지. 네. 본인도 조용하고 언론도 조용하고 아무도 이걸 평가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7월 4일까지니까 7월 4일이 지나면 그럼 뭔가 이게 움직임이 있을까? 아니 이게 좀 너무 부당하지 않아요? 네. 저는 뭔가 이야기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보다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지. 아,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네. 제명이 가능한지는 그건 나중에 이제 가서 할 일이에요. 그쵸. 뭐 안 될 수도 있겠지. 네.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죠. 그리고 대안도 마련을 해야죠. 네. 대선 토론이 생방송으로 그렇게 중계가 되는 건데 미디어는 그냥 중계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맞는지, 사회자의 개입 여부는 정말 지금 이대로 가는 게 맞는지, 그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저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게 또 맞는지, 그리고 방송심의를 하는 조직은 이렇게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결국은 제재를 못하는 게 맞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죠. 왜 아무도 말을 안 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나쁜 얘기는 더 할 필요는 없고 지금. 그러니까 오늘 가져온 이야기의 핵심은 이준석 나쁘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주변의 반응, 지금 사회적인 논의 이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의원직 제명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맞다라는 입장을 갖는 것과 현실적으로 될 것이다 아니다는 별개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별개라고 생각하고 그냥 애체 해봤자 안 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는 좀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문제죠. 개혁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이것도 진짜 하찮기 그지없는 반응이긴 하지만 뭐 이준석이 그런 일 벌어질 리가 없다라고 했다면서요. 이 확신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대해서 희망해서 하는 얘기란 말이야. 쫄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다들 뭐 안 될 거야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국회 내부에 많이 있을까? 네. 그리고 언론계는 더 심하게 많지 않을까? 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언론계는 상당수 이거 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안 되더라도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근데 지금 아까 잠깐 보니까 거의 조금 있으면 60만 돌파하겠는데요? 네. 네. 아직도 날짜가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언론들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준석에 대한 미디어에 이 뭔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호의적인 태도가 또 작동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 예.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일부 보도가 있는 게 이제 10만 대 한 번, 20만 대 한 번. 네, 맞아요. 그거야. 하나씩 있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넘기네, 기록계나 요 정도 생각.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까지 확인했던 보도는 50만 넘으니까 나온 게 역대 두 번째라고. 맞아요. 윤석열 다음으로 역대 두 번째. 윤석열 탄핵에 대한 청원 이후로 두 번째라고. 그 얘기 정도 하는 수준이에요. 네. 그럼 끝이야. 예. 그럴 일이냐는 거죠. 이게. 저는 해야지 이제. 의원직 제명 이거 가지고 역효과, 뭐 역풍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YS급이 될 거라는 얘기는 자기 입으로 했고. 제가 봤을 때 다음에 만약에 나올 수 있을지 그거는 봐야겠지만 총선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동탄 버린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우리 국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가 시험대에 오른 거고. 네. 그래서 의원직 제명을 안 했어 만약에. 네. 윤리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안 돼. 그럼 그때부터 욕해야지. 뭐 하자는 거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청원했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이번에 국회에서 이런 거 제대로 안 하면 너희들 다음번에 떨어뜨려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때도 의원들은 동일한 반응을 할까? 근데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뭐 민주당하고 야당 지금의 야당 중에 이제 이런 민주당하고 연관돼 있는 부류들은 만약에 한 190석 정도는 찬성을 한다고 치고 나머지 한 10에서 20 정도는 국힘에서 나오지 않겠어 설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190은 안 될 가능성이 물론 있지 개혁신당 쪽을 이제 제외하고 나면. 근데 그건 정치공학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저는 압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네. 국회한테. 저도. 이거 대충 흐리고 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1년 내에 지자체 선거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거는 적어도 하반기까지는 뭔가 답이 나오는 방식으로 압박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답을 내라 이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국회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다 의견을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이래도 괜찮은 거냐고. 예. 그럼 괜찮다고 하든가. 안 괜찮으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안 괜찮은지.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결과적으로는 표결을 가야죠. 네. 그렇죠. 안 되더라도 그럼 안 된 것을 또 평가해야죠. 되면 된 대로 하고. 이게 지금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비겁하게 대충 눈치고 그냥 넘어갈 일도 아니라고 봐요. 지금 본인은 그걸 바라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벌써 난리치고 떠들고 다니도 모자랄 판에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눈치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를 하면 왜 반대를 하는지 그 입장을 듣고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 말은 잘못됐는데 의원직 자를 정도는 아니라는 반응인 건지 아니면 잘못된 발언은 아니라는 건지 예. 또는 상당히 잘못됐고 의원직의 제명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선거구민들의 어떤 의지를 우리가 대신해서 막 이거를 표현하는 거에는 약간 주저함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든지 뭔가 입장이 몇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입장을 각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전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네. 거지. 저도 그게 궁금해요. 야, 이런 거는 아침에 그 시사 프로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아이템인데, 그죠? 네. 패널들 불러놓고 뭐 이런저런 의견 묻기 좋아하잖아요. 네. 안 보여요. 네. 이건 안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다 가능성을 다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그런 의견을 가질 수 있잖아. 그렇죠. 응. 얼마나 좋은 토론거리예요. 네. 뭐 다행인지 국회의장, 의원식 국회의장은 이 문제를 좀 우선순위를 높게 다루겠다라고 이제 반응했고, 네. 그러면 국회윤리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문제들까지 의장이 어쨌든 관심을 갖는 사안이면 적어도 의장은 저는 책임 있게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네.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언론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일반 시민들도 압박을 계속 가해서 입장이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입장을 내지 않은 놈 네가 적이다, 네가 배신자다. 네, 그렇죠. 적어도 입장이라도 내라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도 움직임이 있어야 이런 짓을 못 하죠. 재발 방지라는 게 꼭 무슨 법을 만들어야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네. 사회적인 압박이 매우 유효적인 의미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솔직히 그 기자들이 작심하고 물으면 얘기를 어떻게든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그쵸. 입장이 없습니다라든가 네. 네? 모르겠습니다라든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입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짜친 일이야 말 그대로. 아니 이건 기자 몇 명만 배당을 해서 진짜 300명에게 묻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입장.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지. 그쵸. 300개의 의견을. 얼마나 좋은 기사가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이준석 키워준다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도 있을 텐데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나온 작자가 그것도 현직 국회의원 자가 대국 국민 앞에 이따위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적어도 정리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만약에 잘못된 게 다수지만 그래도 의원 자를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면 의원 잘리지는 않을 정도의 각오하고 얘기를 앞으로 할 거란 얘기야. 이런 애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후보에 또 나올 거라고. 그렇죠. 네. 저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잘려서 다시 선거에 나와서 다시 한번 떨어지는 거기까지 가야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구선에 간다고 생각해요. 이걸 그냥 넘기면 시작이 어렵지 이런 행위는 반복돼요. 그럼요. 무조건 반복된다고 봅니다.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이준석만 이러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또 이준석 같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거를 막으려면 이번에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